말은 또 알아듣고 그런 분위기를 다 느낄 수 있으니까 많이 울었어요. 제가 물어보기도 해요. 절 왜 뽑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당 국선생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창업, 그 창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남산와이너리의 권태현 대표님을 모시고 이번 콘텐츠에서는 인사, 결국 사람 관리에 대한 주제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한번 짧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산와이너리 대표 권태현입니다. 사람 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요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떻게 사람을 잘 뽑아야 되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아서 이렇게 대표님께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런 자리를 갖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심을 좀 채우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편하게 인사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남산와이너리의 지금 구성, 사람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네, 현재 남산와이너리는 이제 주방 인원 2명, 서빙 홀 쪽에는 이제 저 포함해서 파트타임 직원이 3명이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추시게 된 게 언제부터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시게 되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방 인원 2명, 그리고 그리고 이제 홀 직원 1명, 그리고 파트타이머 뭐 한두 명 정도로 계속 돌아갔었어요. 근데 작년 코로나 때 자연스러운 퇴사가 1명 있었고 더 이상 충원하지 않고 쭉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홀 직원이 1명이 이제 티오가 비어있는 상태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파트타임을 3명이나 쓴다고 하셨는데요. 어디서 뽑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이 되게 많아요. 네. 뭐가 있는지.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제 남산와이너리의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지인의 추천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또 시기라던가 이런 것도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지 지인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기 쉽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인터넷 통해서 이제 많이 직원들을 구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뭐 사람인, 알바몬, 알바천국 이런 데서 파트타임을 구하고 외식가 사람들이라는 사이트, 푸드앤잡 이쪽은 이제 F&B 쪽에 이제 전문화된 구인 구직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도 지인이 가장 효과가 높나요?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 통해서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책임감 있고 하니까? 그보다 누구 소개팅을 해줄 때 이 사람이랑 잘 맞겠구나, 그러니까 성사시켜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인 추천의 경우에는 좀 더 적합한 사람을 구하는 이제 가장 좀 좋은 루트이긴 해요. 아예 초창기에 사람을 뽑으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맨 초창기에 사람을 뽑아보셨잖아요. 초창기에는 정말 인터넷으로 전부 다 인터넷으로 온라인 통해서 뽑았었는데요. 그때는 인적 네트워크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초창기에 직원들을 잘 뽑게 되면은 그 직원들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모를 이제 여기는 오픈 점포다라는 책임감을 굉장히 크게 갖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항상 잊지 못하는 점포는 본인이 처음 일을 했던 오픈 점포를 잘 잊지 못하더라고요. 많은 열정과 사랑을 듣는 직원들이 남산와이너리를 좀 오래 근무하게 된 그런 뭔가 남산와이너리만의 매력이 있을까요? 연봉을 많이 챙겨주셨다든지 연봉을 자유로운 근무 환경을 제공했다든지 가능한 좀 최대한 편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제 좀 생각을 저도 많이 해보거든요. 만약에 제가 직원이라면 어떤 곳에서 일을 하고 싶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요식업 쪽은 근무 환경이 좀 좋은 편은 아니에요. 6일 근무하는 데 곳이 아직도 많이 있고요. 그런 곳에서 과연 일을 하고 싶을까? 그래서 전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이제 법적인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전 최대한 좀 지켜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좀 괴리가 좀 크다고 느낀 게,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뽑아서 일 시킬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사장님들이 제 근처에 되게 많이 계시고 근로자 같은 경우 너무 일하는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이에 간극을 메우는 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그게 약간 동기부여인 것 같거든요. 혹시 뭐 직원들 동기부여하시는 이런 방법들이 있으세요? 제가 막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으쌰으쌰 이런 건 좀 힘들고 그래도 좀 어쨌든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감수성 같은 것들이 전 조금 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무엇을 좀
현재 원하고 있고 어떤 곳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지 지금 어쨌든 뭐 원하는 바가 뭔지 항상 이제 좀 캐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본인이 뭐 신메뉴를 많이 해보고 싶다, 의욕을 가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보이면은 처음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 메뉴에 넣어요. 해봐라. 네. 그러면 또 동기부여되고 그런 과정에서 뭐 이제 손님의 만족도가 조금 약간 여기서 떨어질 수 있다던가 약간의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이제 직원들의 그걸로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만족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시 더 크게 나중에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더 나아가서 대표님께서 직원들한테 뭔가 바라는 뭐 손님에 대한 매너라든지 이런 게 있으세요? 일단 매뉴얼 없고요. 저희는 매뉴얼이 없고 제가 이제 해오는 거를 전 직원들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거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애티튜드도 조금씩 달라지고 호텔이든 뭐 큰 규모의 레스토랑이든 좀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좀 소규모의 그런 레스토랑이고 매뉴얼을 정하면 좀 전체적으로 좀 딱딱한 딱딱해지죠. 분위기가 생길 맞아. 것 같아요. 네. 남산어너리에 방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좀 더 편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소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우면서 또 굉장히 좀 에티켓 있고 공손한 느낌을 손님들이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 매뉴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원 관리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좋았던 에피소드, 이랬던 경험들이 있으세요? 그 포르투갈 친구가 남산어 유니버시티를 채용해주겠다라는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건을 달고 이제 네, 넘어온 거잖아요. 한국에 왔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이기 때문에 1년의 시간이 있었고 처음 왔을 때 한국어 커뮤니케이션은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한국말도 못하고 알아듣는 건 듣지만 말을 못하고 FM 쪽에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일도 너무 못하고 그래서 직원들도 상당히 짜증이 많이 나고 저에 대해서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저런 직원을 뽑아서 날 더 힘들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데이지도 말은 또 알아듣고 그런 분위기를 다 느낄 수 있으니까 많이 울었어요. 데이지가. 이제 2층 가서 막 울고 또 봐왔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뭐 이제 말은 정말 빨리 늘었었고 그 포르투갈 친구들의 특유의 그런 순수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직을 이제 치열업 해주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좀 갖추고 있는 친구였고 뭐 한 3개월, 6개월 정도는 좀 힘든 시간이었다면 그 뒤로는 이제 그런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화기애애하게 해주는 분위기 그리고 손님들한테도 너무 이렇게 상냥하게 잘 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어쨌든 손님들한테도 와닿았고 단골이 된 손님이 되게 많았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직원들 간의 그런 분위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손님들의 분위기도 너무 좋았었고 나중에는 정말 다들 울었어요. 갈 때. 많이 갈 때. 네. 근데 모든 직원들이 어쨌든 소중하고 앞으로도 뭐 경험 못 해볼 수 있는 그쵸. 그런 사례일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자산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런 직원들이 주는 힘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선한 영향력.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좋은 얘기만 하는 것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볼 건 아니에요. 이제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볼 거다 보니까 네. 혹시 만약에 뭐 직원을 관리한다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런 분들이 좀 몇 분 있었어요. 이제 면접을 보고 일을 하기로 했는데 안 와요? 당일에 안 나와요.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에게는 꽤나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파트타임을 일을 하기로 하고 첫날에 이제 뭐 깜빡하고 계약서를 안 썼을 수 있어요. 근데 첫째 날 일을 하고 두 번째 날 이제 자기 계약서를 안 썼다고 이제 고소한다고요? 고용노동청에 이제 신고를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진 않지만 뭐 어쨌든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뭐 합의를 하던 벌금을 내시던 해야 된다. 근데 합의하면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와, 약간 노렸네요. 네, 그런 분들이 의외로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진짜로 사람 뽑을 때도 있네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지인은 아직도 이제 사람 뽑을 때 신경이 곤두서더라고요. 그래서 곤두서고 보통 이제 뭐 10분 정도면 면접 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1시간 이상씩 면접을 보거든요. 무슨 얘기 하세요? 사소한 얘기도 많이 해요. 네, 이 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스킬을 뭐 내가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때문에 이 사람의 기본적인 그런 자질이라던가 품성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좀 길게
면접을 보거든요. 지금까지 대표님께서 되게 대표님의 인사 철학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오시면서 대표님만의 인재상이 있나요? 저도 그걸 제 명확한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회식 때 이제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참 직원들이 물어보기도 해요. 대표님 절 왜 뽑으셨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본인들끼리 막 또 토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기본 성품,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이하게도 저희 주방 셰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해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대표님은 항상 해외 경험 있는 사람만 뽑는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데 왜 그거를 좀 전 높게 평가를 하냐면은 도전 정신? 도전 정신이 아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뭐 해외 나가는 게 그래서 마음을 결정을 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내 꿈이라던가 이런 게 작은 사람들은 사실 좀 그런 판단을 하기 어렵거든요. 도전하기 어렵죠. 그만큼 이제 본인 이제 요리에 대한 갈망이라던가 꿈이 크신 분들이 가능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외에 나간다는 거는. 그런 분들 실제로 면접을 보다 보면은 좀 그런 성향들이 느껴져요. 국내에서 일하시는 분들 꿈이 작으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닌데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기운들이 있어요. 되게 여러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선택 하나가 모여서 지금의 그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대표님도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신지 본 거고 이렇게 전문가들 얘기를 들었는데도 쉽지 않아요. 그럼요. 네. 상황마다 다른 게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저도 이렇게 제 사업을 하면서도 이렇게는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상담을 또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모습 이렇게 너무 보여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 고민 안 하시면서 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선생님도 네. 참 좋은 사람만 만나시길 모든 구독자분들도 잘하시고요. 네. 지금은 인사나 사람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컨텐츠는 마케팅이나 재무 쪽에 대한 이런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